예, 저는 소위 이제 맘충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 후기 근대 사회에서 이 전업주부라고 표현을 하죠. 예,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엄마들에 대한 예, 어떤 혐오의 시선? 그게 이제 하나의 범주화가 되고 또 그 범주화된 집단에 대한 혐오도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또 하나의 범주화가 되고 그래서 일종의 혐오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사회학적인 분석을 좀 하고 예, 그리고 어떤 대안이 되는 어떤 변혁에 대한 초청을 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맘충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시대 변천사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엄마가 아이를 키운 것은 인류 역사상 예, 이제 꽤 오래된 예, 역사인데요. 근데 왜 하필 이런 맘충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 82년생 김지영이 자라서 엄마가 될 즈음 이제 이걸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후기 근대라고 하거든요. late modern.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1997년 이후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체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개별 경쟁이나 이제 무한 경쟁 뭐 회사나 이런 데로 보면은 뭐 고용 유연성 이런 말들이 처음 들어오면서 소위 이제 각자 도생의 극한 상황까지 가 있는 바로 그런 시점에 상대적으로 이전에 엄마 세대에 비해서는 전문가로서 혹은 어떤 뭐 특정한 개인으로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또 이 여성에 대한 응시는 아직까지 이제 가부장제적인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선택지로 가게 되면서 왜 김지영도 보면은 그 이전에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집안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베란다에서 아기 재워놓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82년생으로 소위 상징화되는 그 후기 근대 여성 들의 의미가 이 맘충이라는 응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맘충 현상을 분석을 했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이제 한국 교회하고의 연결성은 글에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전의 연구들, 전작들을 보면 제가 뭐 엄마 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나 뭐 적당맘, 재능맘 이런 거에서 주로 많이 이제 밝혔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근현대라는 사회의 이상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현하는 제도 형성에 있어서 이제 개신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의 주요한 집단들이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하는 중세 말기에 독립된 전문성을 가지는 뭐 상업인, 공업인, 법률가, 행정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개신교도로 전환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회상, 이 근현대라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만약 공적 세계에서 직업노동을 담당하는 가부장 그리고 그들의 부재 상태에서 이제 가정 영역을 담당하는 뭐 가정의 천사로서의 전업주부 이런 이상이 만들어지는데 개신교 윤리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개념들이 사실은 개신교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하나의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종의 그 신적 질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견고하게 있다 보니까 사회는 빠르게 후기 근대로 이제 바뀌어 가는데 교회 안에서의 작동 방식이나 어떤 가치 윤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바로 그 근현대 중기 정도에 있는 개신교 담론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불일치? 그래서 제가 분노사회도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이번 책에서 그 정지우라는 작가가 지금 현재 막 일어나고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노를 자신의 자기 이해와 그다음에 세계와 빗나간 상태, 그 내면의 어긋남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에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처럼 개신교 많은 여성들은 여성의 소명, 천상 소명은 예, 가정에 있는 것이다.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다. 육아에 올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기 근대적인 배치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사이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하면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내용에는 담지 못했지만 연결하여 이해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그 맘충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독교 담론, 여성 담론들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지점이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과제를 제가 한 10년여 특강을 통해서 이제 많이 개교회에도 가고 시민단체에도 가서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접근 방법은요, 그 신적 질서라는 것이 항상 그게 아니라 바뀌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열려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개신교는요, 결혼을 콜링이라고 소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전까지만 가도 카톨릭에서는요, 결혼은 차선이거든요. 오히려 카톨릭적인 그 기독교 담론에서 오히려 신적 질서에 더 위에 있는 선택지는 사제가 되고 수녀가 되는 거였죠. 그들이 영적 계급이라고 불리우면서 오히려 그 어떤 독신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 이 신적 질서에 있어서 상위 계급, 그 상위의 선택이라고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긴 하지만 거기서 어떤 내용을 꺼내서 그걸 우리 시대와 만나게 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체를 드러나기보다는 그 시대와 맞는 어떤 부분의 내용들이 강화되기 마련인데 이전까지 오히려 혼자 독신으로 완전히 헌신하는 신적 질서에 높은 평가를 두었던 시절이 분명히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게 타락하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서 나왔던 개신교가 근현대 사회하고 맞물리면서 어느 지점을 또 강화하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결혼을 모든 남녀가 신적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100%의 어떤 진짜 운명과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닐 수 있다는 지점을 인정들을 하시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이제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접근법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닫혀있는 신적 질서에 대한 좀 개신교적 답에 이제 화가 난 많은 여성 크리스찬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세속 페미니즘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하는 지점에 있어서 그 어떤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게 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말하자면 이거 전체를 다 폐기해버리는 방식으로, 왜냐면 성경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즉 신적인 큰 질서 안에서 자기의 삶을 선택해갔던 다양한 방식의 삶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의 선택지로는 사실 허용하고 나의 선택지가 다르며 나의 선택지도 충분히 신적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가져오고 확장해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요즘에 영 페미니스트들조차 하나의 답을 획일화하고 그 시선에서 또 다른 혐오를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3세대 페미니즘의 가장 지배적인 특성이 급진적 페미니즘인데요. 이 경우에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가면 여성이 남성과 연애를 하거나 혹은 결혼이라는 가부장제 체제 안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그런 현상도 사실은 보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혐오 집단이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남성들의 경우에는 페미니즘의 F자만 나와도 모두가 연대해서 혐오를 해버리는 거고요. 또 그런 혐오를 보면서 또 영 페미니스트의 경우에는 그쵸, 뭐 한남, 어떻게 한국 남자가 보편적으로 몽땅 다 혐오 대상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범주화해서 우리가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정체성 집단으로서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하는 상대방으로 응시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겨나고 가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루할까봐 책 내용을 막 줄줄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궁금하시라고 한번 좀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논지가 이렇게 하나의 적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의 답을 향해서 가지 않고 수많은 얽혀있는 결들이 있고 실은 혐오를 맘충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았지만
그러나 그 맘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대두되게 되는 적대 집단들이 실은 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맘충이라는 말에 화가 나는 지금 후기 근대적 여성 집단도 자기들의 의미화 작업 속에서 저는 이걸 3세대 전문 엄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엄마로서의 전문성, 즉 외부에서 평가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기 의미화 과정 중에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주신 개체생명인 아이들의 주체성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또 이 모성 실천이 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일종의 자기 혐오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비극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결론 부분에서 제시한 것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물학적 성이나 우리가 어떤 사회 계층이나 어떤 그 영역 면에서의 범주를 가지고 저희가 서로 혐오하고 싸우는 것으로는 결코 안정성도 확보할 수 없고, 우리의 의미화 작업도 유의미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가져가면서요. 저희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야말로 교회의 이름이 서로가 함께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일종의 열린 결말로 우리가 함께 그 논의들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초청을 하는 방식으로 글을 맺었습니다.